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오체 청문감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그림자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0의 글자이고요. 우리 이제 한 청문감에서 보면은 여기 한자의 부분과 가장 왼쪽에 있는 만주문자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한 청문감과 함께 또 오체 청문감을 같이 더불어 공부하게 되면은 학문의 세계가 더 넓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한 청문감에 보면 이제 영자를 이렇게 당시 대륙의 한자의 발음을 이렇게 이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잉으로 그 당시에는 읽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만주 문자로 보면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아름다운 이 만주 문자를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헐먼으로 이렇게 우리 이 작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헐먼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알파벳을 보면 헐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작품을 좀 찾아보면서 한천문감과 함께 이 동문위를 봤더니 항상 느끼는 점이 있지만 우리 선조들의 이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매번 말씀해 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L자와 R의 그 발음이 니을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동문위에서는 종성으로 되는 니을 발음, 여기 L자 발음이 이 종성으로 될 때는 니을자 옆에다가 항상 이렇게 니을자를 써주면은 좀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기를 해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니을의 발음은 L자의 발음의 이 니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문자를 이제 이 만주 문자나 몽고 문자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법 규칙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문 위에 써져 있는 뭐 독특한 그런 표기법들이 이런 이제 발음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헐먼의 헐자 옆에다가 이제 동그라미가 써져 있다고, 니을자 옆에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문 위의 표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이제 보다 보면은 이 독특한 이 만주 문자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자의 이런 표기는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독특한 표기가. 그래서 L자인 걸 알 수가 있고, M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표기는 M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문자를 익히시면은 또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팁의 문자입니다. 우리가 또 천축자모보에서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눈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리브 마라고 첫 번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이 가운데 있는 글자가 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서 이제 올려주기 때문에 이 글자가 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라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독특한 표기가 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다음에 글자가 B에 의해 바입니다만 이제 발음상으로는 B가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브가 되겠고요. 그 다음 글자가 이제 마가 되니까 이렇게 그리브 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발음으로는 이렇게 리브마 해서 이 팁의 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팁의 문자 밑에 이 만주 문자로 이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기를 보고 이렇게 알파벳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치 청문감을 보는 가장 중요한 문자는 만주 문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몽골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으로 되어 있죠. 위에 글자가 바룩입니다. 그래서 바룩 이렇게 바룩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글자가 서구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구덜
아무래도 이제 서구더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L자의 발음을 우리는 이제 종성으로 니을로 발음을 하면 되니까, 서구덜 이렇게 발음이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기법이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멍어유해라든지 방언유석에서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R자의 발음이 이렇게 이제 가지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여기 표기가 이제 이 R자의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가지가 나가는 것처럼 돼 있죠. 마지막에 표기. 그래서 R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독특한 표기가 이제 이 장음의 구의 표시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걸 이제 장음으로 표기를 안 했지만 글자를 구해 보면은 이게 장음의 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D의 음가가 이렇게 또 독특한 여기 표기가 D의 음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이제 글자가 눈에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본다든지 또 이 구현해 보면서 글자가 또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문자들을 잘 봐주시고요. 또 현대 과학이 또 그만큼 우수합니다. 예전에는 그 어려웠던 문자들도 요즘은 과학기술을 우수해서 이렇게 과학기술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 차카타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차카타이 문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샤이어라고 읽었는데 이 아래쪽에 이제 만주 문자로 이 발음을 표기를 해줬습니다. 샤이어라고 해줬는데 이 차카타이 문자를 구현을 해봐도 이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이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대로의 표기법을 구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아름다운 이 문자의 세계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그림자잉이라는 이제 상당히 좀 빈도수가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헌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유속과 사망여거 또 이 외호유 부분에서 좀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이 방언유속에서는 이렇게 영아로 나옵니다. 영아로 나와서 이렇게 그림자로 되어 있고요. 자가 이렇게 지읒을 쓴 다음에 점을 찍어놓은 게 이 그림자의 표기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몽고 문자와 또 만주 문자는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방언유적에서는. 자,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영아를 이렇게 잉아인데 여기서는 이제 니을로 써가지고 잉알 살 이렇게 알 아니면 샬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독특한 표기라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라고 써놓고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을 써놨는데 따로 이제 강계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일본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각계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 이응 발음은 따로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작품인 이 고금성림에서 사망여거의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영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인데 그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이 칼라 책도 아니고 또 영인본이다 보니까 이게 점이 된다고 근데 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표기가 이렇게 그림차로 되는데 아마 필사하다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해서 그래도 이 책에는 그대로 그림처럼 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몽골 문자로 이렇게 이 비록이라고 되어 있죠. 비록 서구들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하기를 기억을 되살리시면은 이 바룩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B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쓴 게 아니라 점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룩을 이렇게 B록으로 잘못 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서구덜을 이렇게 이제 셔로 표기한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셔구덜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 청으로 써져 있습니다. 만주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홀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따로 이제 앞에서 썼기 때문에 아무튼 표기만 이렇게 한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위 외에서는 이제 일커키를 이렇게 일령으로 내십니다. 일령을 일령을 가로대 이렇게 희기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기계로 써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희카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자에 점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좀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좀 실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손을 써보면은 아무리 집중을 한다 그래도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선호하는 과정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분명히 맞게 쓴다고 했는데도 또 잘못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좀 찾아서 기록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찾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그 희귀계에서 이렇게 이응 기역의 그 독특한 표기법입니다. 아무튼 좀 이런 표기법들도 잘 봐 주시고요. 자, 외워유에서 보면 이렇게 일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표기로 이렇게 일령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따로 이제 이렇게 있지, 시지 이렇게 발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A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가타카나를 이렇게 해서 구현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원래 이제 에어유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사방역어에도 없지만 이제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전을 검색해서 이렇게 히라카나와 가타카나를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일령의 그 음가로 이렇게 이제 희가계로 써놨죠. 희가계로 써놔서 이렇게 희가계 따로 이렇게 구현할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 사막여거의 부분에 여기 윗부분이 그 점이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웨어 유해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아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